삼국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 이름을 부르지 않고 현덕, 운장, 공명 등 그 사람의 자를 부르는데요. 그리고 사회에서 쓰이는 이름과 집에서 부르는 이름을 따로 지어서 집에서도 이름을 법적인 이름과는 다르게 지은 호칭으로 부르기도 했고, 친한 친구 사이에도 별칭이나 아호, 벼로 등을 지어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런 호칭 등으로 불렀죠. 이는 바로 중국과 우리나라에 있던 유교적 문화의 특징입니다. 바로 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남의 이름은 함부로 막 불러선 안 되는 것이었는데요. 하물며 과거의 황제나 왕의 이름은 아예 절대 써서는 안 될 그런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름을 휘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를 기휘 또는 피휘라 했죠. 오늘은 좀 어처구니 없고 너무 쓸모없었던 유교적 관습, 이 피휘에 대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조선시대의 왕들의 이름은 딱 2명만 빼고 다 외자인데요. 바로 태종 이방원과 단종 이홍이만 이름이 두자였죠. 태조 이성계와 정종 이방과가 이름이 사실 두 글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한 이후 이름을 단으로, 이방과는 경으로 이름을 바꿨기 때문이죠. 하마터면 조선시대 내내 태조 이성계의 이름인 이를 성자와 개수나무 개자를 쓰지 못하게 금기시될 뻔했습니다. 거기다가 현재 서울 광진구에 있는 아차산은 과거에 아차와 아단, 이 두 가지 이름으로 불렸는데요. 태조의 이름을 피해야 했기 때문에 그 후론 아차산으로만 쓰이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죠. 사실 이들의 이름은 이성계 이방과가 아닌 이단, 이경인 것입니다. 이렇게 역대 조선의 왕들이 이름을 외자로 택한 이유는 바로 백성들 살기 편하라고 했던 것이죠. 앞서 말했다시피 왕들의 이름은 함부로 입에 올려선 안 되었고 글자를 쓰거나 해서도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왕의 이름이 긴 경우에는 백성들이 피해야 할 글자도 많아지고 바꿔야 할 명칭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이름을 한 글자라도 줄여서 백성들의 언어 체계를 흐트리지 않고 그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 백성들을 위해 임금들은 일부러 거의 사용하지 않는 한자를 이름으로 쓰거나 없는 한자를 새로 만들어서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피유가 되기도 했죠. 또한 반정이나 역모를 일으켜 왕이 되거나 왕이 후사 없이 사망해 반계로 왕위를 얻은 왕들은 즉위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헌종이 뒤를 이을 후사가 없이 세상을 떠나자 강화도에서 살던 강화도령 이원범이 철종으로 즉위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왕으로 즉위하고 나서 이름을 변으로 개명했으며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 이명복은 즉위 후 이름을 희로 바꿨습니다. 피위를 안 했을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실로 어마어마했는데 왕을 모욕했다고 하여 불경죄로 처벌을 받았죠. 행여나 과거 시험에서 왕의 이름을 썼다가는 시험 낙방은 물론 곤장까지 맞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태종 이방원은 이름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방원이라고 쓰는 건 절대 금지했던 반면 멀 원자와 꽃다울 방자를 따로 쓸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태종 이방원은 그렇다 치고 단종 이홍이의 피위는 조선시대 내내 거의 무시하다시피 되었는데요. 단종은 재위기간이 3년여밖에 되지 않는 데다가 복이 되기까지 약 250여 년 동안 왕이 아닌 노산군으로 취급을 받았으니 아무런 문제 없이 피위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피위의 기준은 왕들에 따라서 다르기도 했는데요. 피위를 어떻게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때 정하기 나름이었던 것입니다. 왕의 이름과 같은 한자일 경우에는 절대 써서는 안 됐지만 다른 한자인데 의미 같으면 쓰지 않았던 경우와 썼던 경우가 둘 다 있을 정도로 기준이 다르기도 했죠. 하지만 부득이하게 써야 할 경우가 당연히 있을 텐데요. 그럴 땐 뜻은 다른데 의미 같은 한자를 쓰거나 아예 모자로 바꿔 읽기도 했죠. 1418년 9월 세종대왕이 즉위하자 그의 이름 도자를 피하기 위해 사람들의 이름을 바꾸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개성 유후 이도군은 이사분으로 이름을 고쳤으며 충청도 공주에 있던 이도역은 이인역으로 바꿨죠. 이는 한자가 같지 않았지만 의미 같다는 이유로 바꿨던 사례입니다.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세종 1년인 1419년 우의정을 지냈던 유관의 아들 유괴무는 충청도 관찰사로 임명되어 충청도로 내려갔어야 했죠. 하지만 유괴무는 관찰사로 부임해 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는데요. 관찰사의 관자가 아버지 유관의 이름과 같다는 이유였습니다. 자신의 직함을 부르게 되면 아들로서 감히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라 여겼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결국 아버지 유관이 이름을 볼관자에서 너그러울 관자로 바꾸고 나서야 비로소 관찰사로 부임해 갔다고 합니다. 야사인 연려실 기술에는 영조에 관한 피위 사건도 있었는데요. 영조는 가족들에게는 가혹하게 대했지만 백성들에게는 따뜻한 그런 임금이었죠. 영조는 지나치게 피위에 집착하는 것을 쓸데없고 불필요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신의 이름을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썼다 하더라도 처벌도 하지 않았으며 쓸데없이 사람들이 지명이나 이름 등을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해 약 40여 년간 자신의 이름을 알리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영조의 이름인 이금은 일부의 사람들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피위 때문이었죠.
자신의 이름 때문에 백성들이 불편을 겪을까봐 일부러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승지가 영조에게 상소문을 읽는 도중 갑자기 머뭇거리더니 더 이상 읽지 못하고 어리버리를 타고 있던 것이었죠. 영조가 그 이유를 물으니 바로 영조의 이름이 상소문에 적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우물쭈물하던 승지를 보면서 영조는 혀를 차며 그럴 필요 없다. 읽어도 된다. 과인이 40년 동안 이름을 말하지 않은 까닭을 아는가? 라고 하며 피위는 신경 쓰지 말고 상소를 읽으라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름과 음이 같은 것까지 피하는 것은 지나치다 라고 하며 피위하는 범위를 좁히라는 명을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한날은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영조 26년인 1759년 대구에 살던 유학자 이양채가 대구의 구자가 공자의 이름인 구자와 같은 글자라서 공자의 이름을 함부로 침범하게 되니 쓰기가 꺼려진다. 그러니 대구의 이름을 바꾸어 달라 라는 상소문을 올렸죠. 그러자 영조는 어이없어하며 지명에 구자가 있는 지명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며 그 상소를 기각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대구는 정조와 순조를 거치며 결국 대구로 은근슬쩍 바뀌었다고 하죠. 영조의 뒤를 이은 왕인 정조는 자신의 이름 이산 때문에 평안북도에 있는 이산이란 마을의 이름이 초산으로 강제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정조는 산이라는 글자의 발음을 형우로 바꿔버려 겹치는 글자가 없도록 하기도 했죠. 이런 엄청 불편할 것 같고 요상한 유교적 관습이 남은 국가가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 엄청난 나라는 바로 북한입니다. 그곳에서는 국민들에게 일성과 정일, 정은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김일성의 본명인 성주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 1970년 이후부터 같은 이름인 사람들은 전부 강제로 이름을 바꾸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심지어 요즘엔 정은과 발음이 비슷한 정운, 정운과 같은 이름들도 개명을 하라고 강요한다고 하죠. 더 어이가 없는 건 현재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 김정일의 생일과 사망일이 같으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비슷한 시기에 자식이 태어나면 태어난 날짜와 다르게 최소 며칠에서 최대 한 달까지 차이나게 출생신고를 하고 누군가 사망을 했을 땐 원래 사망 날짜보다 더 늦게 사망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있었던 피위도 어이가 없을 정도인데 역시 북한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던 어처구니 없던 관습, 피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